안녕하십니까. 가장 마지막 과목이고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을 텐데 행정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방금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교양 과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일반 과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법하고 행정학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것은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다 공부를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몸에 체득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기본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을 좀 낮추고 기본만 보겠다. 그래서 아예 7급은 바꿔버렸어요. 영어는 토익 700점이면 된다 해가지고 자격으로 이것도 능력 검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7급은 PSAT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올해든 또 작년이든 이게 어렵게 출제가 돼요. 행정학, 행정법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게 교양 과목일 때가 선택 과목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출제됐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올해 행정학 같은 경우는 1년, 2년 공부한 애들이 까락 맞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까락이 40점이잖아요. 그리고 50점 맞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50점 맞은 애들은 합격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과목에서 50점 나왔는데 합격할 수가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근데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공부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팩트한 강의를 찾거든요. 그럼 그거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뭐 이틀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내주겠습니다. 그건 신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한국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전공 과목 위주로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일반 행정 직렬만 이런 게 아니라 교육 직렬도 교육학을 엄청나게 어렵게 내고 또 여기 일반 행정 직렬은 행정학을 엄청 어렵게 내고 이걸 하나의 추세로 지금 굳어지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선생님이 제가 급한 마음에 저 소개도 안 하고 지금 했는데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한번 보면 지금 뭐 방문각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서울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EBS에서도 강의를 했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학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학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의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을 우리가 의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을 치유, 예방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인 거죠. 그러면 의학은 한마디로 줄이면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이에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병을 치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 이게 의학이라면 이것과 동일한 게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사람의 병이 아닐 뿐이에요. 이거는 사회의 병이에요.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사회의 병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했다. 그럼 사회 병이 든 거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의사가 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면 처방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여기는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인데 누가 이걸 하냐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뭘 가지고 하냐면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간에 어떤 병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의가 처방전을 써주죠. 이 약을 드시고 이 음식은 삼가하고 일주일에 뭐 몇 번은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처방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의학은 의사를 육성하는 학문이라면 행정학은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이고 의학은 처방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행정학은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건 거예요. 이거.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학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라면 행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행정학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다? 정책. 이걸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경제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보건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복지정책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팔이 의사가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병은 더욱더 악화돼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을 더욱더 악화시켜버리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내면 사회의 병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돼가지고 더 고통을 가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언론에서 막 신문기사로 공무원 월급도 박봉이고 철밥통이고 막 욕하고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절대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선생님 나이 때 공무원 만나잖아요. 자기 직업을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를 견디고 30대를 견뎌서 한 40대 정도 또 50대 초반까지 딱 올라가면 그때는 공무원 조직에서 상위 조직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급 정도의 공무원일 때는 이걸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숙련되지 않았으니까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야 이대로 해. 그러면 그걸 하는 간호사 같은 역할 정도, 의사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위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면 서울 시민들을 위한,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처음부터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위에서 만들어내서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정학이 이런 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아, 행정학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구나.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을 육성하는 학문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돼버리는 거죠. 공무원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들로 연결되어 있는 게 행정학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최근의 행정학 출제 경향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냥 기출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기출 지문을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해결됐던 것이 몇 년 전의 행정학입니다. 그때는 선택 과목이었으니까 행정학 학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쉽게 출제하자. 쉽게 출제 안 하면 행정학을 아무도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의학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워낙 다양한 지식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행정학도 당연합니다. 행정학도 당연히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일 때는 행정학 선택 안 해요. 누가 그걸 선택하고 있겠습니까? 그 양 많은 과목을. 근데 지금은 이제 필수 과목이 돼버렸고, 그래서 선택 과목일 때는 이렇게 출제해요. 그래서 한국사처럼 공부하면 돼요. 앞자 따서 외우고 연도 외우고 그냥 기출지문을 눈에 발라가지고 외우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이해 못하면 절대 맞출 수 없도록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거야. 똑같은 지문들로 그대로 나오면 눈에 그 지문을 익혀놓으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변형된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 말했죠. 올해 행정학 빠락 엄청나게 많고 50점대 엄청났고 이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수업 들은 애들은 한 명도 그런 애들 없어요. 선생님 지금 다 확인해 보는데, 만날 때마다 확인하고 선생님하고 문자로 연락하는 애들도 많고 해서 확인해 보는데 80점 이하 별로 없습니다. 95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뭐다? 가장 적중률이 높은 선생님은 이명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쌀을 보낸 애도 있어요. 고맙다고. 이번에 이제 농사 짓는데, 부모님이 농사 짓는데 자기 합격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는 애들도 있고, 뭐 고구마 보낸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작년에 뭐 고구마 보낸 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걸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적중률이 높은 수업으로 들어야 됩니다. 행정학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다른 과목은 어떤 선생님, 아까 한국사처럼 어떤 선생님을 들어도 뭐 한국사는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라고 아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행정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 있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느냐, 아니면 대충 이렇게 설명하는 수업을 듣느냐. 1년 공부해서 40점 맞고 30점 맞고 50점 맞고 이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수업을 10번을 들어도 여러분들 점수 안 올라요.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에서 일탈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팩트한 거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행정학은. 막 교재 봐가지고 제일 얇은 거 찾아가지고 공부한다.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 올해도 다 마찬가지야. 올해도 후회하는 애들 엄청나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선생님한테 상담받겠다고 선생님 수업 들었지 않는 애들이 이제 와서야 이제 후회하고 상담받겠다고 신청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큰 효과가 없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공부하는 요령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는 잘 설명 안 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한 과목하고 암기 중심의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해 중심의 학습이 필요한 과목 이게 뭐냐면 국어, 영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학이에요. 물론 암기도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응용이 많이 돼. 국어는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영어도 독해를 하는데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매번 새로운 지문들로 출제가 되죠. 아주 예외적으로 지문 자체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정말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을요 문제풀이를 엄청 잘해주는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하고요. 이게 암기 중심의 과목이 있어요. 암기 중심의 과목은 행정법하고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한다. 그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잡다서 외워야 된다. 막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사건 외워야 되고 사람 이름 외워야 되고 연도 외워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문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행정법도 판례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사들이 써놓은 대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눈에 바른다. 근데 그걸 눈에 바를 때 교재로 눈에 바른다. 이거 교재로 공부하면 조금 이것도 좀 힘들어. 왜냐하면 집중이 잘 안 돼. 머리는 딴 생각하고 눈은 교재를 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 내가 집중해서 풀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모든 내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훨씬 더 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다만 이거는 뭐다? 암기의 비중이 높은 과목인 거고 이거는 계속 이해라기보다는 응용의 정도가 높은 거예요. 응용. 계속 똑같은 내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지문으로 나왔어도 맞춰야 되고 저런 새로운 지문으로 나왔어도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막 하프 모의고사도 하고 일일 테스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해서 이런 과목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원이 날마다 시험 봐요. 매일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학도 이제 매일 시험 보겠다고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전화 왔었어요. 일일 테스트로 이렇게 매일 시험 보면서 애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엄청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보다는 이런 과목들의 문제풀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응용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예, 좌우간 그래서 행정학은 이해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학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행정학은 항상 비교를 해서 시험 문제 내요.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뭐하고 비교하냐면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이론과 비교해서 출제합니다. 또 PPBS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거기와 유사한 제도인 GBB와 비교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 답이 안 보이는데 내가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행정 이론론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답이 바로 해결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면 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비교되는 것들은 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선생님 책이 있어요. 행정학의 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행정학의 핵 책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합격생들이 모두 칭찬하는 책이에요. 나는 이 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선생님이 스스로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워가지고 합격한 애들이 합격기에 반드시 언급하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다 따라해. 막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책을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전부 다 표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표로 바꿔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가 너무 중요하고 항상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와 비교되는 이론을 같이 떠올려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문제 중심의 학습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7, 8월 달에는 이론 공부하고 9, 10월 달에는 문제 풀어야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수업 들은 것을 교재로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게 듣기 평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을 때는 말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글씨로 나오는 거니까 교재로 읽어야 돼, 이거를. 차분하게 읽어나가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당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당일에.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이 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이 문제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네. 이 교재 내용 중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네. 아, 여기가 중요한가 보다. 이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집중력이 엄청나게 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모든 수업은 복습형으로 시험을 봐요. 이렇게 합니다. 복습형 시험을.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반드시 OX 문제로 테스트를 다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습 지문들을 해설 다 해준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가고 또 그 다음날 진도로 봤던 부분들은 그 다음날 수업에 복습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선생님 수업은 반드시 문제와 같이 학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서로 안 듣는다 하더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은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의 모의고사 같은 걸 반드시 영어, 국어는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문제를 해주는 선생님하고 안 해주는 선생님 구별해야 됩니다. 해주는 선생님한테 무조건 들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이론 수업 따로 문제풀이 수업 따로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실력을 진짜로 더디게 늘리는 방식이고 확실하게 빠르게 늘리려면 이게 반드시 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3일 누적 학습인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고 월요일부터 실천을 해나가야 됩니다. 행정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월요일날 수업을 들었어요. 만약 월요일날 수업이 행정학이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당일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일날 반드시 교재 학습하고 그리고 문제까지. 선생님 책에 OX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날 하잖아요. 화요일날 또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전날 복습을 먼저 해요. 그리고 당일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이것 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돼. 이건 전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 쳐진 거하고 틀린 OX 문제. 이때 풀었을 때 틀린 OX 문제만 이때 하면은 한 10분. 내가 1시간 반 행정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에 1시간 20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복습하는 거야. 이거 복습하고 이거 복습하고. 그럼 이거 10분, 이거 10분, 20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일 복습은 1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이거 떼고. 이건 벌써 3번 봐진 거잖아요. 3번 봐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일치를 항상 복습을 하면 남들보다 월등하게 빨리 앞서 나가요. 보통 모든 교재는 3회독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합격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3회독도 안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는 거지 그게 시험 합격 가능성은 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회독을 해야 되는데 3회독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지식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지. 한 번 봤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2달 후에 이거 다시 보면 이거 기억나 안 나? 전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3번 정도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3자를 되게 중시하는데 이거를 꼭 행정학에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과목에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 만일 월요일 날은 행정학하고 그다음에 뭐 국어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 하고 그다음 날 화요일 날도 또 행정하고 국어다 그러면은 누적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보면 지금
여기 7월달 개강하는 게 행정학 총론, 행정학 한류론, 정책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행정학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컴팩트한 강의 들어가지고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다 까락입니다. 올해 컴팩트한 강의 들은 애들 다 까락이에요. 지금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라오고 3일 누적 학습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매일 복습형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니까 여기에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여기가 파트 1이고 여기가 파트 2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행정학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해가지고 절대 합격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상태라서 심화시켜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1, 2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정학 핵이에요. 이 행정학 핵 강의가 바로 이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초시생이라면 이걸 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초시생들은.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라 하더라도, N수생이라고 하더라도 행정학을 올해 뭐 60점 이하로 맞았다. 그럼 이거 들어야 돼요. 뭐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 이거 들으면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하면 85점에서 90점 나오는데, 올해같이 어렵게 출제한 해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뭘 다른 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데. 올해 시험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60점 이하다 그러면 나 공부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들었던 애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듣는 수업이, 그러니까 심화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이 들어도 되고, N수생들이 주로 듣습니다. 실제 N수생들이 좀 가볍게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초시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N수생이라면 또 뭘 하는 게 좋다. 바로 자세히 심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걸 듣는 거고, 그래도 내가 60점 이상이다. 근데 내가 올해 아깝게 떨어졌다. 그러면 뭐 이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초시생들이 이걸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심화해서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지금 넉 달에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2달에 거쳐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출문제풀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기출문제 다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 기출문제 해주고, 여기 기출문제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또 기출문제로 사지선다로 시험을 보고 전부 다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이거 따로 들을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이론 공부만 하고 이때 기출문제 하려고 하잖아요. 못해요. 국어만 해도 기출문제가 한 3,000문제, 4,000문제야. 그럼 이때 기출문제, 모든 수업들의 기출문제가 들어가는데 국어, 영어,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막 그러면 그 몇 문제예요? 막 2만 문제, 3만 문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따라옵니까? 이때 해놨어야지 따라올 수가 있는 거야. 이때 해놓고 해야지 이때 기출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이 각 기출문제집이 막 100페이지씩 나가는데 따라올 수가 있지. 이때 아무것도 기출문제 안 해놓고 이때 기출문제를 하겠다. 안 돼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다 여기서 중도 포기해요. 보통 여기서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아, 도저히 못하겠구나. 그러면 과목을 나눠야 되겠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국어, 영어 중심으로 기출문제 하고 1월, 2월 달부터는 다른 과목 중심으로 기출문제 해야 되겠다. 이미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훨씬 더 한 발짝 페이스에서 밀려난 거예요. 경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서 다 채워줍니다. 기출문제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한 60% 채워져요. 기출문제가.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요? 40%를 채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가장 중시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천재인데, 올해도 이거 여러분들이 90% 적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많은 까락생이 나오고 대부분 애들 점수 들어보면 50점이고 선생님 수업 듣지 않는 애들, 걔네들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좋은 문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문제가 아니라 질 낮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단답, 외워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걸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적중 페이지도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선생님 카페에도 올려놓고 학원에다도 올려놨는데 90% 적중이 되는 이유가 좋은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라 그랬더니 막 얘들이 짜증내면서 어렵다 문제. 아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을 맞춰야지. 모의고사 해가지고 점수 좋게 해주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준비할 때 기분 좋고 실제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건데. 선생님 나이 때 1년하고 여러분 나이 때 1년은 전혀 달라요. 선생님은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 오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의 인생 경로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고착 돼버린 거야. 이제 끝인 거야. 선생님은 이 경로를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1년은 전혀 다릅니다. 20대 1년은 내가 선생님의 1년하고 여러분들의 기간하고 따지면 선생님의 1년이 여러분들하고는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기는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행로가 딱 결정이 되고 공무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또 여기서 실패해서 또 어떤 길을 찾을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렇고 대충 컴팩트하게 하고 자기도 이해 못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선생이 공부를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못해요. 올해도 선생님이 뭐라 해도 적중률이 가장 높은 선생님이에요. 행정학에서. 어느 누구도 적중 페이지 만들어내지도 못해. 지금 다 자기들 가르친 것을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 적중 페이지 만들려고 하면 60점 7점 나오는 건데 67점을 못 맞추는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는 합격 못해요. 지금 점수로는 70점 가지고도 합격 어렵습니다. 최소한 행정학은 올해 시험으로는 80점 이상 맞아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로 좋은 수업을 심화해서 들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이 두 개예요. 선생님이 합격생들 많이 배출하는 수업은 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학의 핵하고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행정학의 핵은 공부가 좀 돼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은 초신자라면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7, 8월 달부터 집중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소개를 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행정학의 핵은 이걸 좀 더 작게 해가지고 마무리 정리해 주는 거고, 그리고 행정학은 또 법령과 관련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늦게 이렇게 개설하는 이유는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법률을 봐야 되잖아요. 법률은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거니까. 국회에서 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기존 법률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반영해서 시험이 가장 가까웠을 때 마무리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마무리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다 마무리 특강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그때 시험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성이 느껴지면 이제 들으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수업을 안 듣더라도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재는. 그리고 이걸 3일 누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상 틀린 문제는 3번 이상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3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고, 우리 학원이 여러 가지를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프 모의고사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또 일일 모의고사도 진행해 나가고, 주간 모의고사도 진행해 나가고, 문제풀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니까, 또 특히 이것은 또 무료 강의예요. 유튜브로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따라오면서 월요일 날 야간에 이 수업과 관련된 응용된 문제들을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풀고 실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선생님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리가 돼야 돼. 지식이 정리가 되려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남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로 이제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선생님들, 행정학 선생님들 욕 엄청 얻어먹죠. 적중이 다 안 되고 막 그 선생님 수업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60점, 7점 맞는 판이기 때문에 선생님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행정을 앞으로 계속 어렵게 나온다 해서 깊이 있게 가르쳤던 것이 제 수업을 들은 애들이 엄청난 큰 도움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5급에서 1타였어요, 행정고시에서. 그러니까 제 실력을 의문을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쪽 공무원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제 실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막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행정을 공부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 어느 학원에서 강의하고 행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심화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배워야지, 잘못된 선생님 선택하면 행정학은 꽝이에요. 다른 과목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계속 하도록 복습형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여간 행정학은 저만 믿고 따라오면 절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선생님 100점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100점밖에 어려워요. 선생님이 매년
100점 맞은 애들이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올해와 한 명도 없어요. 올해는 워낙 어렵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100점 맞은 애는 없습니다. 가장 잘 맞은 애가 95점짜리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90점짜리가 6명, 7명 있고, 그리고 대부분 80점에서 85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80점에서 85점 맞으면 올해 합격에 큰 지장이 없어요. 전부 다 막 까락이고 50점이고 60점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정도 점수만 맞아도 지금 다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여러 명이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 떨어질 줄 알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여차해서 부모님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자기 점수를 등록을 해봤더니 아, 자기가 지방직 는데 지금 4등으로 돼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 점수가 낮아 보니까 84점밖에 안 돼. 근데 4등, 5등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권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 덕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행정학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기는 85점 맞았는데도 이렇게 4등, 5등으로 올라와서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데 선생님 진짜 합격할까요? 그건 저 선생님도 모르죠. 왜냐하면 시험 본 모든 수험생들이 거기에 자기 점수를 등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간 행정학은 선생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너무 중요해요. 교재를 처음부터 요약교재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1년 완전히 헛것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써져 있는 교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뭐다 깊이 있게 써져 있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1년 후에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문자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